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오늘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에 내륙과 산지에 5에서 30mm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하늘에는 구름 많겠고요. 낮 최고 기온 32도 안팎 예상됩니다. 내일은 더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많게는 120mm 이상의 비가 예보돼 있고요.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서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하늘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잦겠고요. 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약간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횡성 정금마을에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전통 장례 문화죠. 회다지 소리를 공연과 체험으로 풀어낸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관련 소식 만나보고요. 최근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지역 과수농가의 근심 역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끝으로 평창군 통신원 연결해 평창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8월 5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피서철 야영장에서 이뤄지는 불법 축산물 판매 행위를 단속합니다. 강원도는 이달 말까지 글램핑과 캠핑장 등 일부 야영장에서 유통되는 불법 축산물을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원산지와 이력제 등 축산물 표시 기준 준수 여부와 유통 영업 신고,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올해 11월 11일로 예정된 제30회 농업인의 날 국가기념식이 원주에서 열립니다. 원주시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964년 11월 11일 오전 11시 원주에서 처음 시작된 농업인의 날은 1996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는데요. 그동안 농촌 지도자 원주시 연합회를 비롯한 지역사회단체들은 농업인의 날 발상지인 원주에서 기념식을 개최해야 한다며 범시민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원주시가 소형 무인 항공기인 드론을 활용한 농경지 항공 방제를 실시합니다. 드론 방제는 이달 말까지 벼 농경지 2,400만 제곱미터에서 실시됩니다. 특히 도열병과 입진 무늬 마른병 등 주요 병해충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제에 주력합니다. 원주시는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드론 항공 방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민들의 노력으로 지켜온 강원도 지정무형유산 횡성 회다지 소리가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요. 이 회다지 소리 체험관이 기획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인 회다지 야행, 대도둠놀이와 방상시 노름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횡성 회다지 소리문화체험관의 신동혁 사무국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횡성 정금마을 주민들의 오랜 보존 노력 덕분에 이제는 많은 분들이 횡성 회다지 소리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 같은데요. 횡성 회다지 소리는 어떤 무형유산인지 회다지 소리 보존회의 역사와 활동과 함께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횡성 회다지 소리는 우리 전통 장례 중의 하나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정 무형유산입니다. 전통 장례 과정에서 하관을 마치고 흙에 석회가루를 섞어서 긴 막대기로 여러 사람이 흙을 다지면서 박자를 맞추며 부른 노래라 해서 횡성 회다지 소리라고 합니다. 횡성 회다지 소리의 정확하고 소박한 동작, 그 음악성을 인정받아서 1984년에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고요. 예. 이례적으로 그해 바로 강원도에서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횡성 회다지소리 보존에는 횡성 회다지소리의 전승과 보존을 위해서 지역 주민 주도로 지난 30년 시간 동안 민속예능부문 경연대회에서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갖고 있고요. 해마다 횡성 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 횡성 회다지소리 원형공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역의 무형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영상을 본 적이 있어서 낯설진 않은데 요즘 시대에 이렇게 전통을 지켜온다는 게 쉽진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자, 더불어 횡성 회다지 소리 문화 체험관에 대해서도 안내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 체험관은 2018년에 횡성군에서 횡성 회다지소리 전승과 보존을 위해서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에 자리한 전수교육시설이고요. 예.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횡성 회다지소리 역사관, 전통 장례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사진 갤러리, 또 강의실, 공연장 등을 갖춰서 2021년부터 무형유산 전수교육, 공연, 회다지소리를 활용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지난 7월 26일이었죠. 회다지 소리문화체험관이 기획한 회다지 야행, 대도둑놀이와 방상시 노름 1회차 프로그램이 마무리됐죠. 네. 앞으로 3회차까지 이어지는 일정인데 이번 회다지 야행은 어떤 취지로 마련된 프로그램인가요? 네, 말씀하신 회다지 야행은 저희 체험관이 2023년부터 올해로 3년째 수행 중인 국가유산청 주관 생생국가유산 활용 사업의 일환이고요. 예. 사실 전통 장례, 죽음이라고 하면 왠지 다가가기 꺼려지고 불편하고 거부감이 드는 부정적 인식이 좀 강한 편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죽음의 다른 이면에는 살아있는 삶이 있고 횡성 회다지 소리는 단순한 죽음의 노래를 넘어서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삶의 긍정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예.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횡성 회다지 소리의 공동체성과 삶의 유의미한 가치를 알고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소중한 무형유산임을 깨닫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시각을 갖고 거부감을 좀 없애고 미리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크게 공연과 체험으로 나뉘는 프로그램 구성인 것 같은데 차례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연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번 프로그램에서 인형극하고 대도둑놀이를 공연했어요. 예. 먼저 인형극은 철수와 할아버지의 회다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회다지 소리를 이야기로 재구성해서 마을 엄마들이 직접 대본도 쓰고 인형도 만들고 소품 제작 등에 참여해서 여러 번의 재구성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20분짜리 인형극이고요. 그동안의 활동들을 좀 인정받아가지고 지난 5월 달에는 춘천에서 열린 세계 인형극제에 초청을 받아서 공연도 했고 네. 바로 며칠 전이죠. 지난 주말에 춘천에서 열린 2025년 춘천 인형극제 아마추어 인형극 경연대회에서 아깝게 대상은 놓치고 최우상을 받았답니다. 그래도 훌륭하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다음 공연으로는 대도둑놀이를 했는데 대도둑놀이는 전통 장례에서 발이 나기 전날 밤에 마을 상역분들이 모여서 빈상여를 메고 박자도 맞추고 흥겹게 놀아보는 행인데 상주는 다음 날 고생할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의 의미로 술과 고기를 대접함으로써 망자의 마지막 길을 잘 부탁하는 전통 장례 과정 중에서 상당히 유쾌한 시간인데 보통 호상의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그렇군요. 네네. 대도둑놀이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이제 전통 장례 과정에서 이제 호상인 경우에 이루어지는 과정이군요. 네, 맞습니다. 또 전통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도 이색적인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내용들로 진행됐는지 알려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례 문화의 부정적 선입견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전통 장례의 상징적 요소인 방상탈을 활용해서 방상탈 천연비누 만들기, 방상탈 우드버닝, 또 회다지 소리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땅, 즉 흙의 요소를 차용한 도자체험 등을 통해서 횡성 회다지 소리를 다양한 관점에서 활용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참여 가족들에게 깊이 있는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게 그 목적과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어린 친구들도 거부감 없이 많이 참여를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는 걸 들어볼수록 이제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죽음과 이별이라는 주제를 문화적으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것이 회다지 야행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 기획 당시에 특히 주안점을 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 죽음이나 장례 문화에 대한 그런 거부감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치와 의미들을 들여다보면 지금은 사라져가고 있는 공동체 문화, 슬픈 일도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 사실들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고 어른들의 변화가 되면 사실 아이들도 그 어른들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보존하고 기억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임을 깨닫는 교육적 효과를 결과로 도출시키는 게 그 의미와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상하셨겠지만 프로그램 참여 전까지 좀 반신반의했던 분들도 프로그램 마치고 나면 모두들 너무 좋았다. 약간 망설였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아주 의미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주변에 추천해주고 싶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거부감을 모두 극복을 해내셨군요. 프로그램의 취지를 잘 체화하고 가신 것 같은데 회다지 야행이 올해 국가유산청 생생국가유산 활용사업 우수 프로그램으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어떤 점이 특히 높이 평가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수 프로그램 선정은 24년 작년이었고요. 올해도 꼭 다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네. 작년에 저희 사업이 우수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던 거는 전통장에서 상징적 캐릭터라 볼 수 있는 방상탈을 모티브로 다양한 공연, 체험 등을 운영하면서 소멸위기의 지역 무형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대중적 문화유산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예언을 한 게 되면 좋겠네요. 올해도 생생국가유산 활용사업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를 저도 바라겠고요. 앞으로의 운영도 기대가 됩니다. 남은 2, 3회차 일정과 함께 참여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시죠. 네, 2회차가 원래 이번 주말인데 여름 휴가 절정하고 맞물려가지고 취소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9월 20일로 연기를 했고 모집은 9월 초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서 모집할 계획이고요. 3회차는 이번 주 토요일 9일에 운영되는데 신청자는 이미 마감됐습니다. 와, 인기 많네요. 저희 체험관 프로그램이 조금씩 이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한번 홍보 시작하면은 보통 2, 3일이면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인터넷으로 신청받기도 하고 보통 인터넷으로 하는데 전화로도 받기도 합니다. 전화로도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회다지 야행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라시는지 그리고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청해 듣겠습니다. 네, 올해로 3년 차로 벌써 내년 사업 공모 신청 마친 상태고요. 내년에는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생성 회다지 소리를 활용한 인생 명상 프로그램, 우리 가족 회다지 소리 만들기 등 다양한 방식의 스토리텔링으로 프로그램 개발 중이고요. 앞으로 저희 체험관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프로그램 참여자들로 하여금 깊이 있는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체험관과 생성 회다지 소리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체험관은 매주 화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상시 개방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무료로 관람, 해설,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지역의 소중한 무형유산을 경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무국장님, 체험비가 다 무료인가요?
예, 다 무료입니다. 도민만 특별 할인 이런 거 아니고 모두가 무료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무료로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앞으로도 네. 더 많은 시민들이 회다지 야행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가깝게 만나는 시간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체험하러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횡성 회다지 소리 문화체험관의 신동혁 사무국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더위가 사람뿐 아니라 농작물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지역 과수 농가에서도 더위로 인한 피해가 우려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관련 내용 알아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지역 과수 피해가 우려된다고요. 네, 장마 이후 37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수뿐만 아니라 밭작물, 시설재배 작물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장마 이후의 폭염은 과수의 뿌리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장마를 겪으면 이 과수 뿌리에 물이 차게 되는데 이는 호흡을 방해해서 과수의 양수분 흡수가 저해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폭염까지 겹치면 잎과 가실이 햇볕에 데이는 일소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화상을 입은 과일은 병에 감염되거나 쉽게 부러지고 또 심할 경우에는 낙과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네. 또 30도가 넘는 기온에서는 광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과일의 크기나 당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의 경우는 뿌리가 얕아서 이 가뭄이나 과습에 취약한데 장마 이후에 고온 환경이 지속되면서 잎이 타거나 햇볕에 닿아서 낙과하는 증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김명수 팀장에게 피해 상황 들어보시죠. 최근 장마 이후 37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과수뿐만 아니라 밭작물, 시설 재배 작물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30도가 넘는 고온에서는 광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호흡으로 양분을 소모하게 되어서 정상적인 과일 비대가 이루어지지 못해 과실이 작아지고 또 당도 또한 오르지 못해서 맛이 떨어지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물이 폭염에 다 약하지만 특히 사과가 뿌리가 되게 이제 얕게 뻗어 있기 때문에 가뭄이라든가 과습에 특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장마 이후에 고온이 되니까 잎이 탄다던가 열매가 햇볕에 닿아서 낙과가 되는 그런 증상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중요한 건 과수원의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초생재배라고 과수원 바닥에 풀을 기르는 방식인데요. 네. 고온기에는 풀을 너무 자주 깎지 말고 일정 길이 이상 기르다가 자르면 기온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주기적인 관수도 필요한데요. 특히 오전과 오후 또 해질 무렵에 잠깐씩 물을 주면 과수원의 습도를 유지하고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미세 살수 장치나 방상팬이 설치된 과수원에서는 한낮 고온 시간대에 이를 가동해서 온도를 상승을 억제하면 되는데요. 또 가원 내 온도를 낮춰주고 과실이 햇볕에 직접 닿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김명수 팀장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겪고 있기 때문에 폭염 피해뿐만 아니라 봄철의 냉해라든가 서리 피해, 또 장마기의 폭우 등 다양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면은 봄에는 냉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냉해 예방 자재를 공급한다던가 가수 꽃가루 운행을 운영해서 안정적인 결실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중점적인 시범 사업으로 배수를 원활하게 해주는 유공관이라든가 또 고온 피해를 최소화해 줄 수 있는 미세 살수 장치,
또 방사팬 등의 지원 사업을 해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과수 일소 피해를 예방하고자 햇볕이 직접적으로 가려줄 수 있는 다목적 햇볕 차단망이라는 지원 사업을 3개소 선정하여서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관련해서 농가에 전할 이야기 있다면 해주시죠. 네, 고온은 이렇게 작물과 동물에게도 큰 영향을 주는데 사람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농가에서는 이렇게 더울 때 한낮에 농작업을 피하고 꼭 휴식을 취하시길 권해드리면서 또 기후위기로 농가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이 농업인에 대한 소비자의 따뜻한 이해와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요즘 사람뿐 아니라 동물, 식물 다 너무나 힘든 시기를 함께 겪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염 속의 과수 피해 예방은 사전 대비가 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현장의 노력과 함께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창군 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김범준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소식 들어봅니다. 평창군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은 신체 수발, 건강관리, 가사 업무, 일상생활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인력을 파견하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네. 지원 대상은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중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소년 소녀 가정, 조선 가정, 법정보호 세대 한부모 가정 아동입니다. 다만 정부 지원 유사 돌봄 서비스인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군요. 이 서비스 이용 시간에 따른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안내해 주시죠. 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월 24시간, 27시간이고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 입원 사례 관리 퇴원자의 경우 40시간까지 제공됩니다. 대상자의 소득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은 면제되거나 월 14,000원에서 28,000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는 서비스 제공 기간의 여건에 따라 평창군 북부권, 다시 말해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지역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평창읍 미탄면, 박림면, 대하면 등 남부 권역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향후 확대될 예정입니다. 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가정에서 보다 수월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소식 들어봅니다. 평창 전통시장에서 야시장이 열리고 있다고요? 네, 평창의 여름밤을 밝혀줄 달빛 장터 야시장이 지난 8월 1일 날 개장했습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평창 전통시장 일원에서 진행되고 오는 10월, 11월까지 운영됩니다. 평창 전통시장에서 주말 야시장은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달빛장터 야시장은 먹거리 매대 10팀과 플리마켓 매대 5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공연, 즉석게임, 뽑기 이벤트 등 함께 어우러진 문화체험형 야시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따끈따끈하게 지난 8월 1일에 개장을 했고요. 오는 10월까지 주말마다 열릴 달빛장터 야시장 소식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평창군 진부면의 도시재생사업 관련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평창군은 2025년 국토교통부 지역특화 문화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위하여 진부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오는 8월 14일 오후 4시에 평창군 진부도서관 2층 강당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진부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주민과 공유하고 사업의 기본 방향과 핵심 전략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진부면 지역의 고유자원 현황과
여건을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진부면만의 도시재생 전략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평창군은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민공청회는 향후 도시재생 공모전 신청 전 필수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네.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평창군은 주민공청회 이후 행정정찰을 걸쳐 오는 9월 3일 국토교통부에 지역특화 분야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예, 진부면의 도시재생사업 공모 좋은 소식 들려오길 기대하겠고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농업인 수당 지원 사업에 추가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고요? 네. 평창군은 2025년도 농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추가 신청 접수를 오는 8월 22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추가 접수는 기존 내 고령, 장기 출타 등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실수요 농협 경영주에게 다시 한번 신청 기회를 제공하여 대상자 누락을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추가 신청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평창군 내에 거주하면서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입니다. 단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그 배우자, 농업의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평창군은 신청 마감 후 자격 검증을 거쳐 9월 22일부터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 소식 살펴보죠. 평창군이 농촌에서 발생하는 영농 폐기물의 무상 수거와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 간략히 전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평창군이 오는 9월 영농 폐기물 무상 수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영농 사업에서 발생하는 폐 비닐이나 폐 농약 등등 마을별로 설치된 공동 집화장을 통해 수거 처리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기타 영농 폐기물은 무단 방치되거나 투기 또는 네, 알겠습니다. 네. 영농 폐기물 수거를 할 계획인 건데 9월 중에 이제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소식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범준 평창군 청년연합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8월 5일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